좀 짧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 또 성원해 주십시오. 자, 또 환경 7월 16일자 보시겠습니다. 크진 않지 무슨 이 기사부터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중국이 2분기 성장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그런데 7%였습니다. 참 묘한 숫자라고 생각하네요. 여기 기사에 보시면 2분기 중국 성장률 7%, 경착륙 우려가 완화됐다는데 참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7%보다 더 내려가면 중국 경제가 매우 어렵구나. 즉 경착륙에 가까운 그런 논평이나 평가가 내려가려고 했고요. 7%를 넘으면 막 그래도 선방한 거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기준선상에 7%를 딱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일 그 사설을 하는 아침 매일 하는 논설 회의에서도 참 애매하다, 이걸 가지고 논평을 한번 하긴 해야 될 텐데 사설 후보로 올렸다가 결국 철회를 했는데, 뭐랄까요, 좀 막말로 하면은 숫자를 약간 마사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중국 정부가. 그래서 요 7%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바라보는 중국에 대한 우려, 그런 걸 싣고, 그렇다고 아주 또 7% 넘는다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마사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관련 기사 오면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오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오면에 크게 썼군요. 7% 성장 지킨 중국, 전방위 부양책이 약발을 낸 거다, 그렇게 됐고, 생산, 소비, 수출 서서히 반등한다, 이걸 메인 제목으로 올렸군요. 그래서 요거는 예상 깨고 2분기 7% 성장했는데 예상은 6.8, 6.9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반기, 그러니까 7월 이후로 본격적인 회복에 들어갈 것이다. 아니다, 다시 둔화된다 하는 엇갈리니까 비관론과 낙관론이 함께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부재, 아까 제가 했던 여기 부재를 마침 뽑았네요. 실제로는 아마 5 내지 6% 성장밖에 안 될 것이다. 통계 마사지, 조작이라고 하면 너무 험하고 직접적인 말이 되지만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마사지라는 게 꼭 굳이 조작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우리가 수출을 목표했으면 일단 보세구역으로 내밀고 본다든지 밀어내기 한다든지, 판매 어차피 해야 될 걸 앞당겨 집행을 서둘러 한다든지, 공기업을 통해서 지출을 더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출 앞당겨 하고 또 소비도 지출 앞당겨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5 내지 6% 성장인데, 우리한테 5 내지 6%는 굉장히 고성장이지만 중국한테는 저성장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경제 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이 굴러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걱정이고, 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리스크, 위험도 바로 중국 경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랬고요. 어쨌든 인민은행 요 대책으로 요 옆에 사이드 보면 이런 기사도 하나 있습니다. 외국 기관에 무제한 채권 투자를 허용해준다. 은행 간 채권 시장 쿼터를 폐지하고 해서 어쨌든 이렇게 자꾸 개방하는 요런 정책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국에서는 요 지금 블랙홀이 요겁니다. 줌을 해볼게요. 중국 정시가 중국 경제를 발목을 잡을까, 이런 겁니다. 상하이 지수가 불안한 급등락, 우리 며칠 사이에 봤죠? 30 몇 퍼센트 내려가기도 했고요. 하루에 5% 내렸다 장 끝날 때는 5% 오르면서 하루에 10% 오르내리는 이런 일도 했으니까, 이건 뭐냐면 하루에 이렇게 많이 변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후진적이고 불안정하고 불안한 그런 시장이다, 그랬습니다. 불안한 급등락하고 1년에 계좌가 7,500만 개씩 늘어난다니까 이건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소비 둔화 등 촉발 우려가 있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다시 일면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일면의 큰 기사는 삼성이 드디어 모바일 결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 여기는 삼성카드하고 손잡았지만 삼성증권이나 그게 아니고 제목이 이렇게 됐죠. 삼성페이 서비스 시작, 모바일 결제판이 커진다. 삼성페이라면 삼성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데, 교통카드처럼 결제기에 휴대폰 대면 계산 끝이다 하는데, 저는 참고로 S은행의 S카드를 여기 모바일로 휴대폰에 받아가 쓰는데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QR코드를 찍어버려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바코드를 해야 되니까 카드를 안 들고 다니도 휴대폰으로 이미 저는 그렇게 모바일 페이를 저는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 얘기는 지금 삼성 카드와 손잡아가지고 삼성 휴대폰에 저절로 들어가게 하는 그거 한다는 거니까,
뭐 지금 카드 회사들이 바짝 긴장을 하겠군요. 더구나 경쟁 상대는 구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면에 섰을 정도로 큰 기사로 봤습니다. 삼성페이 시범 서비스 이런 제보를 해놓고 막 오른 모바일 결제 대전. 이제 막 오른 결제 대전이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글로벌 경쟁이 됐습니다. 삼성, 애플, 구글이 하반기에 대격돌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 모바일뿐만 아니라 저 카드 신용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년에 한 550조 원이 되는 겁니다. 550조. 무지무지하죠. 그러니까 그 결제로 500조 원 된다 치고 2%만 수수료 남는 돈이 얼마입니까? 10억 원이죠? 10조 원이죠? 그럴 큰 시장입니다. 10조 원. 시장 선점에 나선 IT의 강자 삼성, 애플에 이어서 삼성도 가시했고, 구글도 연내 서비스한다 했죠? 네이버, 카카오페이, 뭐 결제다, 송금까지. 이제 뭐 내가 얼마나 숫자를 가지고 있나가 문제지. 그 숫자를 어떻게 쓰느냐는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삼성페이를 한번 써봤더니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등록해서 결제하는데, 다만 이제 분실이나 이런 또 다른 사람이 그 뭐랄까 오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실할 때는 원격 조정으로 사용 경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뭐 저는 카드를 이런 게 이미 쓰고 있습니다. 삼성이 들어갔다는데 그거고. 아래는 관련 기사로 금융회사가 데이터 창고인 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창고, 금융사들이 가지고 데이터를 기업 그런데 개방한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핀테크가 되고 데이터, 빅데이터를 모아놓으면 또 빅데이터는 자체적으로 쌓은 데이터 간에 이렇게 큰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17개 은행, 15개 증권사가 참여해서 내년에 오픈되는 플랫폼을 만드는데 핀테크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참 재미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숫자죠. 자, 일면에 이런 기사도 하나 있네요. 관절염 유전자 신약이 16년 연구가 무산될 판이다. 이렇게 했네요. 회사는 코롱 생명과학에서 만든 티슈전 C라는 신약인데요. 세계 최초로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유력한 신약이 규제가 강화된 국내 생명윤리법 탐에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원 관절염 유전자 약을 개발했는데 법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법이 이게 안전을 규제해야 되는 필요성과 또 이런 것들이 신약을 막는 현실 부딪히는 거죠. 어쨌든 관절염 치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여기 울산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별로 뭐 춘천은 네이버, 뭐 전주는 탄소강, 또 포항은 제철 이런 거 하는 거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현대중공업과 울산이 넣어서 울산 창조혁신센터로 한다. 그런 기사 있네요. 현대중공업, 그리고 울산시장도 보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있습니다. 이면에는 정규제 TV 또 이제 하루 10만 명 넘었다는 소개 기사 있고, 3면 받고, 4면은 사면 그저께 대통령이 어떻게든 사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8.15 특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얼마나 포함되느냐 이런 고민을 봤는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기업인들 포함한 통큰 사면을 권유한다. 사실은요, 사면은 남용하거나 무더기로 막 하는 건 옳지는 않습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법과 원칙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하지 않는 게 좋지만, 지금 사정이 또 국민 대통합, 국가 발전, 그래서 경제는 현장에 뛰게 하자니까 지금 타이밍에 뭐 지금은 굳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기왕 하는 거 해서 효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국제면 보고 끝낼까요? 국제면 보고 피내면 봐드릴게요. 국제면은 이란 핵협상, 이건 이란 핵협상 타결을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되고 있다. 사전 입지를 다져서 에너지, 건설, 플랜트 등에서 우위를 해서,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이란 핵협상 마쳤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이란에 참여해야 됩니다. 다만 너무 이란 또 핵협상 마치고 국제시장에 들어온다고 뭐 한국의 기업도 그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자 하는 건 좀 그런 1차원적인 우리가 다짐보다 세계 혁명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문명사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 하루 만에 수익률 71% 대박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스 정부가 만기에 상환되면서, 하긴 뭐 이렇게 상환할 줄 알았나. 그렇습니다. JP 모간 웰스파고 2분기 실적 선방했다는 기사도 있고요. 자, 사설 보고 끝낼게요. 사설은 제목 크게 이란 핵협상 타결이 됐고 혁명이 끝났고 상업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법원서 속속 제동 걸린 과잉과세, 과세 당국은 뭐 했나 그렇고요. 중국의 마이크론 인수 시도 둘러싼 글로벌 산업 전쟁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설 중에 저는 관심이 좀 가는 게 그겁니다. 그 정부에서 한 세금들, 뭐 정예세 문제도 그렇고요. 또 다른 최근에 종부세 문제도 그렇고 정부 한 게 자꾸 법원에 가서 그게 지고 그걸 다시 정부가 법 개정 나서고 하는 이런 문제. 그동안 과세 당국은 뭐 했느냐?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해야지. 세금 잘못하다가 절대 왕조가 무너지는 그런 일을 우리 역사적으로 봤습니다. 세금 함부로 할 일이 아니고 매우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